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한 언니, 달콤 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멍청해지기 싫어서 하는 루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잘 살고 싶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나 이렇게 살면 바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자기계발 루틴들입니다. 뭐 자기계발 루틴이라고 하니까 뭐 좀 거대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소소하게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루틴, 습관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0대에서 이렇게 30대 중반에서 이게 40대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네,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이요. 그리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죠. 진짜 이런 핑계 대기 정말 싫은데. 그죠? 근데 체력도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나 정말 머리도 몸도 바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시작한 루틴이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소녀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말 많은 소녀라고 해서 제 또래인데 소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녀하고 너무너무 예쁘세요. 그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삶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약간 깊이 있는 성찰을 하려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같이 느껴지는 바도 많고 이분 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되게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아름답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 루틴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유튜브로 이제는 루틴을 검색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는 말 많은 소녀님의 이야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엿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의 삶을 한번 엿봐주시고 이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닝 루틴이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 또는 학생, 취준생 등등등.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이렇게 딱 정해진 일과가 없는 분들은 사실 이 시간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그 배우 엄지원 씨 있죠. 그분의 루틴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왜냐면 엄지원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여러분 프리랜서랍니다. 그래서 바쁠 땐 엄청 몰아붙이게 바쁘고요. 그리고 한가할 때는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건강을 많이 해쳐요. 왜냐면 이제 식습관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는 늘어질 땐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거나 이제 좀 피폐해진다라고 이제 사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엄지원 씨를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감동받았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방탄커피 그때 많이 유행했죠. 방탄커피도 타서 이제는 하고 그리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이분 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닝 루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불 정리, 환기하기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환기하면서 이불 정리를 합니다. 이게 한 세트. 두 번째는 화장실로 직행. 그래서 양치, 세안, 네, 그리고 로션 바르기. 요게 이제 두 번째 한 세트. 그리고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반 컵, 미지근한 물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서 물을 한 잔 마셔요. 그 다음에 제가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들은 이제 숨 쉬는 거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를 청소해요. 식염수로 그 식염수 전용 주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왜 배우분들이나 뮤지컬 배우 가수분들도 코를 이제는 비염이 없어도 청소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는 또 한 세트.
이렇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서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앉아서 뭐 가볍게 우리 반려견 포카를 예뻐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려견 포카와 함께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저희 포카는 쉬아를 하고 응가를 하고 이렇게 똥책을 하는 요게 이제 제 네 번째 모닝 루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랑 안 할 때는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왜 그 집에서 일하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특히 재택근무 하실 때도 똑같을걸요? 세수도 거의 눈만 이렇게 씻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침을 이제 딱 상쾌하게 시작함으로써 뭔가 이제 스타트의 의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하면 저 또한 이제 머리 질끈 묶고 되게 약간 뭔가 추리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작함부터는 조금 더 개운한 아침을 시작을 하고 뇌가 좀 깨어있는 느낌? 네, 받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바로 독서예요. 아이고, 귀 따갑죠? 귀에서 피난다. 피난다. 예,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입 아픈 정말 많이 추천하는 독서인데요. 이거는 정말 말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멍청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약간 생각이 이렇게 고정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좀 고집스러워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내가 알고 있던 생각,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는 틀려.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좀 갇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저는 나 멍청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땐 희한하게 제 남편이 놀립니다. 꼰대라고. 너무 싫어.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정보, 지식,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양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훨씬 더 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 되게 신뢰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딱 책 한 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맞아라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싶어서 네, 독서의 양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심리나 뭐랄까 이제 그 위로 뭐 성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조금 넓혀서 제가 많이 안 봤던 뭐 경제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책의 범위를 넓혀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독서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사실 책을 멀리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책 추천 또는 북튜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제는 네이버 같은 데서 책 추천 또는 북튜버 뭐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은 여태까지 자기가 읽었던 것 중에서 되게 좋았던 책들, 요즘 읽으면 좋은 책들을 막 소개하는 영상들,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짧거든요. 5분, 10분이니까 그걸 보시고 이 책은 나는 조금 더 알고 싶어. 이 작가의 경험과 이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 라고 하는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신간이 아니거나 베스트셀러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네 도서관 있죠, 여러분. 동네 도서관에서 빌리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는 신간 베스트셀러의 책들은 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또 반증하겠죠. 그럴 때는 뭐 요즘 분들은 전자책이 이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전자책을 이제 구독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읽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보고 이제 다 본 걸로 끝 하면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난 너무 이 책이 좋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싶어 하는 거는 삽니다. 구매해서 이렇게 소장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간 같은 거 도서관에서 빌리기 쉽지 않은 거는 바로 이제 결제해서 이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책에서 이제 글쓰기까지
연결이 되면은 훨씬 더 생각이 좀 넓어지는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네. 두 번째가 독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공부하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 교육 시대죠. 청소년 때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고 하는 그런 공부는 저는 사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요. 국영수를 잘하는 거는 이제 끝났죠.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이제 분들은 평생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공부가 내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재밌게 흥미롭게 할까 생각했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랄까,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면 글쓰기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하고 싶은 공부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기를 좋아해, 그림을 좋아해, 또는 또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면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공부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려견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반려견의 문화를 이제는 상향 평준화 시키는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유튜브로 배우고 뭐 하는 걸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작년에는 반려견 훈련 관련해서 베이직한 과정이긴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저희 반려견 포카를 입양하기 전에 계속 임시 보호를 했었거든요.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계속 이렇게 임시 보호하고 그 친구들을 사회화 교육시켜서 입양을 보내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라우마나 아픔이 있는 친구들, 또는 이미 성견이 됐는데 집에 사는 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초반에. 그럼 그 친구들을 잘 적응시키고 사람과 살게 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정보와 이제 뭐랄까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네. 그 후에 이제 가을에는 2022년 가을부터는 제가 그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건 어떻게 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도 또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 갖춰 놓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잘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호기심이 생기는 거는 좀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이것도 귀따갑죠, 여러분. 피 닦으세요. 근데 정말 이거는 뇌를 깨우고 몸을 진짜 바로 세운다라고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운동해본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 요즘엔 또 운동이 유행이잖아요. 뭐 아침에 뭐 마라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산에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저는 물을 좋아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약 3년 전에, 나는 인어가 될 거야, 돌고래가 될 거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수영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 스킨스쿠버 자격 과정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오픈워터, 어드밴스드까지 자격을 취득한 상황이고요. 수심 4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짜잔! 네. 그리고 이제는 수영은 3년 전부터 계속 배우고 있고요. 정말 물에 뜨는 것부터, 초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중급반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 체력을 기르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 반려견 포카와 함께 산책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운동.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서는 스트레칭을 이제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또는 TV 보면서 하는 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운동 루틴이에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계단 오르기도 루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추천드려요. 5번째는 바로 정리하고 버리기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
정돈. 이게 좀 의외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정리정돈도 루틴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좀 이렇게 뭐랄까, 주변이 산만하면 집중이 안 돼요. 일의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좀 이렇게 제 삶의 중요한 루틴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루하루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정리정돈을 하는 편이고요. 한 번에 다 이렇게 대청소처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게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조금씩 정리정돈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이 정리정돈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참 이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어수선한 집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감을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에 좋습니다. 정서적 안정.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산이고 바다고 가잖아요. 뭔가 확 뚫린 그런 느낌이 있는 곳. 근데 집안 자체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기분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충분히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우울증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집이 어수선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능력의 향상이에요. 학습 능력, 이건 제가 진짜 보증하는데, 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공부할 때 책상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수선해져 있으면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겨울에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고 처음 시작했던 게 독서와 글쓰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주변을 정리하고 가구를 재배치했던 거예요. 원래는 제 책상,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상이 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벽을 바라보는 데서 창문을 바라보는 걸로 옮겼어요. 그런데 집중도가 올라가고 훨씬 더 개방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조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광등을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긴 스탠드 조명 하나랑 책상 위에 놓는 조명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것만 켜고 책을 읽고 글을 썼더니 집중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 추천합니다. 내가 뭔가 업무를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환경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식탁에서도 충분히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동식 스탠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만드실 수 있고, 또는 내 침대 위에다가 그 테이블 하나, 이렇게 침대가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놓으셔도 되고, 그냥 작은 의자와 책상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그 공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과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뭔가 찾을 때 시간 들죠. 내가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근데 내 물건들이 카테고리별로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데도 또 사는 지출을 줄여. 그리고 이거를 찾는 데까지 시간을 줄여. 그리고 한 방에 모아가지고 대청소하는 시간을 줄여. 여러분, 진짜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정리정돈 해봐요. 물론 집안이 너무 지금 어수선하다라고 하면 하루 날 잡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청소도 재밌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글쓰기예요. 제가 독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약간 이게 현타가 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면은 나 진짜 바보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위기를 느낀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독서랑 바로 글쓰기거든요. 근데 이 글쓰기를 하면서 나를 좀 만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밑밥을 우선 깔고. 왜,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또 한없이 깔아앉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나였다가 어느 날은 진짜 쓰잘데기 없게 느껴져.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나 좀 평온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글쓰기였는데,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를 대했던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좀 부족했어서 내가 나를 지키고자, 또는 내가 너무 몰라서 내 주변, 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일들도 좀 생각나면서 그때도 좀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책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은 구절, 그 인상 깊다라는 거는 나와 다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상 깊은 구절을 밑줄을 치고 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나, 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데에 대한 반문, 또는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내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다 쏟아내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입을 치우고 그냥 책방으로 오는 거예요. 공방 와서 내 생각들을 그냥 다 뱉어버려. 막 그냥 쓰레기통처럼 그냥 그 종이에 다 옮겨버리면 좀 후련해요, 여러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를 내 삶에 들여오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일기처럼, 또는 생각을, 감정을 쏟아내는 것부터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은 문장을 옮겨오고 거기에 내 생각을 입히면서 시작하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는 전 교육 관련한 일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작가 선생님들이나 이제는 뭐 교육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글을 써야 한다. 근데 그때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흘렸거든요. 내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셨는지 좀 이해가 될 만큼 글쓰기가 제 삶에 좀 많은 평안함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나와 화해를 시킨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 성찰의 깊이나 생각의 깊이를 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으신 분들, 무기력한 일상에서 나오고 싶은 분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추천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모방입니다. 모방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게 없을 때는 모방으로 시작하시고요. 모방하다 보면 뺄 게 나오고 또 추가할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빼고 추가하고 빼고 추가하면서 나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 삶과 내 사이클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루틴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이 작은 성취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두시면 저를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우리 만나요. 안녕.